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압이라는 거, 델타 V, 전이차, 얘라는 애는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 그래서 배터리에 전압이 있다면은 걔는 도선을 연결한다면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근데 이제 앞에서 사실 말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전압이라는 거 두 종류로 나눠진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나누냐? 그러면 전류를 회로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 전압 있잖아. 우리가 문방구에서 배터리를 살 때 이렇게 조그만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살 때 3V짜리 배터리를 산다. 그럼 그게 이제 이 3V를 산다.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기전력의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를 3V일 줄 알고 여기다 3V짜리를 전구에다 꽂고 이제 얘를 가동을 했잖아. 근데 사실 전압은 3V와 같지가 않게 되는 거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압이 실제로 가동되는 전압과 문방구에 팔 때 명칭에 나와 있는 전압이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그러면 회로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 기전력과 그걸 기전력이라 부르고 회로에 연결됐을 때 그때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3V일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전압은 이 3V보다 작은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배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 안에 있는 저항,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내부 저항 때문에 이 전압이 3V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 3V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전압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단자 전압 그래. 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전력은 회로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전압을 말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저항은 없다.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기전력이라 부르는 거다. 그리고 단자 전압은 뭐를 의미를 하는 거냐? 회로에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산한 전압 값이 우리가 단자 전압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단자에서부터 마이너스 단자의 실질적인 그 전압값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의 그 사이의 전압을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 전압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리고 단자 전압은 실제 전압을 얘기를 하고 왜냐면 실제 전류를 통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배터리가 작동할 때 보여주는 작동 전압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기전력이라는 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이름을 기전력이라고 붙였냐? 그러면 기전력을 영어로 EMF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 말을 하자면 얘는 Electromotive Force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명칭에 좀 에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류를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류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름도 오류다.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가 이 전류가 흘러가는 거는 이 배터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력이라는 게 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힘이 아니라 누가 전류를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전압이 전류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자, 그리고 기전력과 단자 전압 둘 다 이제 단위를 볼트를 쓸 건데 얘도 볼트를 쓸 건데 근데 이제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구분되는 차이점은 뭐냐면 기전력의 1V는 단위 전압 1쿨럼이 1줄을 투입하는 1줄에 투입하는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단자 전압의 전압은 단위 전하가 하는 일을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기전력이 그 일을 전지가 하는 일을 말을 하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일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기전력의 전압을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EMF1이라는 게 뭐냐면 전압을 제공하는 원천지 EMF. 그러니까 전압을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원천지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즉 건전지. 그 건전지는 어떻게 전기 에너지, 전압을 제공한다? 바로 화학적 에너지, 건전지의 화학적 에너지가 있잖아.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했지. 자, 따라서 건전지뿐만이 아니라 태양전지가 있을 수 있고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전압원 그렇게 부르는 거고 발전기는 어떻게 제공하냐? 그러면 동력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거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장치들,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장치들이 있잖아. 그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전압원 혹은 EMF1 이렇게 부르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단자 전압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까지 여기 이 플러스 극 출발점에서 이 건전지 끝에 마이너스 극까지의 요 사이에서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 그렇게 부르는 거지. 단자가 뭐를 의미한다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전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얘가 바로 실제 전압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회로를 연결해서 틀 때의 전압을 말을 하는 거잖아. 따라서 실제 전압을 나타내는 거는 단자 전압이랑 가깝지. 자, 아까도 말했듯이 단자 전압과 기전력은 같지가 않다. 전류를 흐르게 할 때랑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때 내부 저항이 있냐 없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같지가 않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내부 건전지마다 이 내부 안에 있는 저항이 있다고 했고 건전지 안에 그럼 그 내부 저항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뭐 전지마다 혹은 장치마다 EMF1 전압을 제공하는 장치마다 내부 저항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내부 저항을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전력과 단자 전압은 같지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전지의 단자 전압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건전지를 이제 이 장치에 회로를 연결했을 때 기전력이 뭐를 제공을 해준다고? 전압을 제공해준다고. 단위 전하당 하는 일을 있잖아. 이 일을 투입을 시켜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전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V라고 하면은 1줄에 1쿨럼당 3V라고 하면 1쿨럼당 3줄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지. 이만큼. 자, 그러면 제공해줬어. 그게 바로 이 기전력에 하는 일. 그러니까 기전력의 전하가 하는 일. 그리고 그 3V 1쿨럼당 3줄의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자, 그러면 내부 저항을 통과를 하면 전하가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흐를 때 내부 저항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IR 만큼 어떻게 된다? 전압이 소모가 된다. 저항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압을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지. 따라서 이제 IR만큼 떨어져.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바로 남는 전압 있잖아. 그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자 전압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건전지의 단자 전압 V, A, B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기전력에서 이 전류가 통과할 때 내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압을 빼줘야지 우리가 단자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도 뭐를 알 수 있냐면 항상 기전력은 단자 전압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내부 저항은 안에 있는 건전지 안에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예를 들어서 0.5옴, 0.1옴, 0.2옴 이런 식으로 작거든. 따라서 전류가 이제 세기가 약하다면은 거의 이제 단자 전압과 기전력은 비슷한 값을 지닌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심하게 날 경우가 언제냐면 전류값이 굉장히 커버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흐르잖아. 그러면 전류가 세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이제 얘네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참고로 아무 말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내부 저항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내부 저항이 없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가정해야 되냐면 기전력과 단자전압이 지금 같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대. 그럼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단자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이 내부 저항의 전압값이 커지잖아. 따라서 감소된다.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문제 보면은 이제 저항값, 저항기의 저항, 그 다음에 내부 저항, 배터리 안에 있는 저항값 주어지고, 그 다음에 EMF의 전압 12V 주어졌지. 그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는 회로의 전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전체 전류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푸냐? 그러면 먼저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기전력의 전압은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감으로 따라 배터리가 이제 일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전하가 일을 할 때 그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우리가 그 기전력의 그 전압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압이 플러스 12V 생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생성된 전압은 이제 어디에서 소모가 되냐? 그러면 여기를 통과함에 따라 이 내부 저항이 이제 손실이 가는 거지. 얼만큼 손실이 나냐? 그러면 I 곱하기 R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법칙을 쓰는 거야? 옴의 법칙을 쓰는 거지. V는 뭐라고? IR이라고. 따라서 얘가 필요한 전압이 있다. 내부 저항을 거칠 때 그 전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생성을 했다면 저항은 이제 전압을 쓰는 거지. 전압을 소모하는 거지. 마이너스 IR만큼.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를 통과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소모하는 거다. 얼만큼 소모하는 거냐? 전류 곱하기 이제 대문자 R. 자, 참고로 내부 저항은 우리가 소문자 R로 나타낼 거고 그 내부 저항 밖에 있는 저항 있잖아. 걔는 대문자 R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제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전력의 배터리는 전압을 그거는 우리가 전압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 그러면 저항기나 전구나 전기 장치들은 전압을 어떻게 한다고? 소모한다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 혹은 다른 운동 에너지로 소모를 시킨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전압은 전체 이제 생성되는 이제 기호로 나타내자면 생성되는 그 전압이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전력이 하는 1쿨럼당 12줄의 에너지를 생성을 하지. 그러면 이제 누가 소모를 하냐? 첫 번째, 내부 저항이 전류가 통과하면서 소모가 되는 거다. 얼만큼 소모된다고? R만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항기를 거치잖아. 외부에. 그러면 얼만큼 소모가 되냐?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대문자 R.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B점을 놨어. 다시 이제 그 건전지 앞을 왔을 때 이제 얼만큼 남는 거야? 0 이렇게 남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배터리의 기전력은 다시 전압을 생성시키고 얘는 소모하고 해서 사이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다. 자, 우리가 했던 걸 잠깐만 앞에 한 번만 더 보자.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기전력이 생성하는 전압을 얘기를 한다고. 그럼 플러스지. 생성하니까. 근데 소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감소하는 거다. 얼만큼 감소한다? 기전력이 쓰는 만큼, 전압을 쓰는 만큼 감소해. 그게 I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누가 쓰냐? 요 저항기. 큰 저항기가 쓰는 거지. 얼마큼 쓴다? 남은 만큼 다 써버린다. 그래서 IR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제 그거 해석을 하는데 이제 유용할 거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식이 어떻게 된다고? 항상 생성하는 애는 전압을 플러스라고 하고 소모시키는 애는 마이너스 이렇게 앞에다 적어줘. 그리고 얘도 또 소모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저항기가 또 있고 전기기구가 또 있어서 또 소모가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IR, IR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지. 그러다 마지막 끝에를 닿았을 때는 뭐라고 써준다고? 여기다 는 0 이렇게 써준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을 만드는지 알았지? 생성하는 데는 플러스 요 EMF, 그 다음에 소모하는 애 내부 저항과 저항기는 마이너스 IR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옴의 법칙을 써서 V는 IR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은 얘가 이제 12V라고 했고 I는 얼마인지 모르고 내부 저항은 0.5다. 따라서 0.5옴 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전류랑 이 전류는 같다 그랬지. 항상 여기 요 어느 위치나 같다 그랬어. 여기 이 단일 회로에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로 다 묶여있는 회로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65옴. 그래서 65옴 곱하기 I는 0.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면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5, 그 다음에 I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이제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12 나누기 65.5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위에는 볼트고 그 다음에 아래는 옴이었잖아. 따라서 볼트 나누기 옴 하니까 암페어 단위 나오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183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자 전압을 계산을 할 때 단자 전압과 기전력이 거의 어떻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거의 같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왜?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단자 전압을 계산을 해보자.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제 VAB는 요 A부터 B까지 사이에서의 전압을 말을 했잖아. 따라서 기전력이 제공해주는 전압에다가 누구를 빼줘야 된다? 내부 저항이 쓰는 전압을 빼줘야지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퀄 얘는 이제 12V 그 다음에 아까 암페어가 I가 얼마 나왔냐? 0.183 암페어 나왔고 그리고 저항값이 0.5옴이라고 했어. 자, 따라서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9V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예상대로 바로 요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값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 지금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작으니까 거의 얘네들의 차이가 미묘한 거다. 없는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2V 전지의 내부 저항이 0.1옴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얘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한다고? 기전력 단자 전압, 기전력을 의미를 한다고. 따라서 얘가 바로 12V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때는 전류를 꽂지 않았을 때, 회로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 겉에 보여지는 상표 전압 있잖아. 그거를 의미를 한다고. 그러면 전지에 흐를 때 단자 전압은 어떻다? 기전력이랑 다를 거다. 내부 저항이 지금 0.1옴 있잖아. 그래서 다를 거지. 그러면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고? 바로 전지가 생성하는 기전력, 전하가 하는 일, 그 12V지. 그게 기전력의 전압이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해준다? 전류 곱하기 내부 저항이 소모하는 전압을 빼줘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다. 여기를 말했지. A부터 B까지. 따라서 이제 12V,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A, 그 다음에 0.1옴 해서 이제 얼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빼기 1 하니까 11V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항상 문방구에서 사는 그 겉에 상표로 보여져 있는 12V가 전체 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전지가 다 제공할 수 있는 전압이 아니다. 건전지에는 항상 이런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공하는 전압은 얼마다? 12V보다 낮은 11V라는 거지.
건전지가 1쿨럼당 12줄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지만 기전력이 12V를 제공하지만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12V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쓰는 전압은 몇 볼트를 쓰는 거라고? 11V를 쓰는 거라고.